해석합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좀 비도 좀 오네요. 제가 이제 항상 영상에서 좀 틀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나올 이슈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은 그 방향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미국 상황이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에 대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식은 굉장히 쉽고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뭐 급등주를 잡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주식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주식은요, 지킬 때는 지키고 크게 먹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 가면서 꾸준히 가는 게 주식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 국내적으로는 양도세 3억 부분이 있고요. 해외 쪽은 이제 유럽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하락 중이고 미국은 코로나도 있지만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이 좀 있죠.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11월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좀 시장에서 많이 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 지금 나스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요. 바이든 후보의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쪽이 좀 지지율이 높고 압도적으로 가거나 뭐 바이든 쪽으로 압도적으로 가면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도. 이제 금융권에서는 그쪽 한쪽으로 이제 베팅을 해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불확실한 거죠.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방향이 나오죠. 이제 11월 3일 대선이 있고 그 대선에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좀 승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그대로 되던가 이렇게 가면은 이 악재는 끝나는 거예요. 이 악재는 이제 끝났죠. 그러면은 대선의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는 끝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시 금융권에서도 그쪽 방향과 정책으로 쭉 밀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선 불복에 대한 내용을 트럼프가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자기 사람으로 대법원 대법관 인준을 했고요. 이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사전투표도 6천만 표가 지금 돼 있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또 대선 불복하면서 이제 대법원 가자 하면은 이 대선 불확실성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11월이죠. 그게 11월입니다. 그러면은 11월 그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흔들릴 수가 있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기준을 잡고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수월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끝나면은 미국에서는 추가 부양책을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불복을 하고요. 이 늘어지면요 부양책은 거기에 맞춰서 좀 늦춰지겠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시장이 계속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서 그런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무조건 빠지니까 주식을 다 팔고 인버스를 사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고, 10% 정도의 비중으로 어느 정도 대응은 조금씩 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저는 이 11월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그런 국면에는 이제 새로운 정책이든 이제 트럼프 기존 정책이든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정말 이 불확실성이 끝나고 뭐 12월이 됐어요. 그럼 시장이 다시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연말이면 12월이죠. 그럼 산타랠리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세계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 중에 누가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금융 정책도 바뀔 것이고요. 뭐 대중 정책이나 뭐 한국도 여러 가지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맞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좀 봐야 되죠.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주식은요. 정석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이제 주식 투자죠. 그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가고 하면은 사고 싶어 해요. 더 올라갈 것을 보고 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많이 빠지니까 더 빠질 것 같아서 이때는 쉽게 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주식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서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이 경제 상황들을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합니다. 수출에 두 가지 경쟁력이 있죠. 두 가지 경쟁력이 있는데 수출을 잘 하려면 가격이 싸거나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죠. 가격이 싸거나 기술이 좋아야 돼요. 기술이 정말 좋은 독보적인 기술이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면 가격이 비싸도 사주죠. 하지만 고만고만한 기술이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면 가격이 싸야 됩니다. 이렇게 물건이 잘 팔리죠. 수출도 잘 되고. 주식은요. 하나는 가격이 싸면은 좋은 거죠. 이 회사 재무 상태를 보고 재무 상태가 괜찮아요. 하는 사업 괜찮아요. 근데 싸졌어요. 그럼 모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가격이 쌌으면은 뭐 바로 안 올라가도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죠.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서 바로 오르고 그런 거는 이제 급등주죠. 테마주하고. 아니 그런 거 이제 쫓아 들어가다 보면은 점점점 한두 번, 세 번 먹고 네 번 실패하고 한 번 먹고 한 번 실패하고 막 이러면서 계좌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고 급등주를 쫓아다니면은 사고 팔고 수익 내고 손실 보고 수익 내고 손실 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물리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고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해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내동매매를 하시고 막 급등주 쫓아다니시고 하시다 보면은 더 크게 손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절대 지금 구간에서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 지금은 주식이 많이 있으면은 가만히 좀 기다리고 이 상황들이 어떻게 풀어져 가는지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이 낙폭과대 종목들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걱정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닙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이 되고 코로나는 이제 연초면은 치료제가 나와서 종식 국면으로 점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지금 달러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하고 달러를 많이 푸는 상태에서 경기가 지금 회복 조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회수를 하면 더블 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은 당장 회수를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든 조 바이든이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또 쏟아낼 수가 있죠. 왜냐? 최악으로 계속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밑에 있는 주식들 지금 이미 많이 싸졌죠. 45%가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모았다면
걱정하는 구간이 아니고 시장이 오히려 11월 더 흔들려서 이런 구간에서 더 모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식을 왜 싸게 사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이 1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50%가 하락을 하면요 5만원이 되죠. 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5만원이 다시 10만원으로 가야지 내 계좌가 이제 복구가 돼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가려면요 여기서 이제 100%가 올라야 돼요. 그렇죠?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빠지면 50%가 하락을 한 건데 5만원에서 10만원을 가려면은요 100%가 올라야 됩니다. 누군가는 5만원에 샀다면요 10만원이 가면은 2배 오른 거예요. 나는 원금만 그냥 회복이 된 거고요. 이래서 주식을 싸게 사야 됩니다. 만원짜리가 하한가를 가면요 7천원이 되죠. 다음날 7천원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7321 해서 9,100원이 됩니다. 요런 게 있죠. 그래서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럼 주식을 싸게 샀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원에 사서 들고 있는데 주식이 2만원이 됐어요. 2만원이 된 상태에서 10%가 올라버리면 22,000원이 되죠. 그래서 10%가 상승을 하면 10%가 상승을 하면 2,000원이 상승을 한 건데 나는 1만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00원이 오르면요 여기 싸게 잡고 있던 물량은 20%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이게 복리 효과죠.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야 되고요. 고점에 이렇게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분할 매수로 사셔야 되고요. 비중 조절을 해놔야지 다음에 물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목에 큰 비중으로 들고 가면 나중에 물타기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포트에 비중을 뭐 종목당 한 15%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분산 투자도 하셔야 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방향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간에서도 시황으로 잡아드리고 요 구간 잡아드리고 이 구간에도 이제 잡아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는요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전에 싼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주들 싼 종목들 모아가시면은 몇 달 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한국전력이나 뭐 GK일이나 한국전력 실적이 좋죠. 저효과 때문에 몇 년 만에 흑자로 좀 돌아가고 이런 종목을 모아가면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도 뭐 금요일에는 좀 빠졌지만 그쪽은 버텼단 말이에요. 빠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고점 있는 주식은 계속 때려 맞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왜냐면 더 빠질 데가 없는 거죠.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오를 때 얘네들은 못 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마무리 국면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점점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 화학주도 많이 올랐고 철강주도 급등을 했고요. 유통주도 좀 반짝 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지금 순차적으로 얘네들이 수급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의 방향이 뭐 싼 종목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싼 종목들은 더 빠질 데가 없어요. 주봉, 월봉 이미 많이 하락을 하고 남들은 다 날라갔죠. 다 날라가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데 빠져봤자 크게 하락폭이 없죠. 그래서 싸게 사서 좀 이제 가져가다 보면 어느 간에서는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저는 투자의 방향을 싼 주식 쪽으로 좀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이거 낙폭과대 종목들 지금 많이 나왔죠. 이런 종목을 이렇게 들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한 이 정도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는 걱정을 할 수 있어요. 아직 하락폭이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절대 신용 매매를 쓰시면 안 됩니다. 돈을 빨리 벌려고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하시면은 이렇게 시장이 늘어지는 구간에서는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반대 매매가 나가면 정말 큰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열 구간이 나오면은 빨리빨리 오르죠. 주식이 빨리빨리 오르는데 이런 구간이 1년에 몇 번 나오지가 않거든요. 여긴 지금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이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구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주식은요, 시간 투자가 분명 필요를 해요.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내서 이 자금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마음이 또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또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유 자금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주식 투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 전망을 이제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솔직히 좀 의미가 없죠. 좀 의미가 없는데 요새 뭐 좀 시장이 빠지니까 뭐 2000포인트를 이제 깨진다 뭐 이런 좀 내용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2000포인트를 깨질 정도의 그런 팬더믹은 오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빠지면은 한 뭐 한 2200을 한번 깨고 그런 수준 정도는 이제 가능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은 하는데 뭐 2000포인트를 깨고 뭐 1900, 1800을 간다. 이 정도는 너무 좀 오버를 해서 공포를 조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선을 보면요. 지지선은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지지선이죠. 여기 지난번 고점이 지지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지를 해줬고요. 이 다음 지지선이 이제 여기죠. 지난번 고점의 자리.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고 다음 지지선이 이제 여기가 갭이 있어요. 갭. 여기가 이제 갭이 있죠. 코로나 때 하락이 시작되는 큰 갭. 그래서 그 갭의 상단 정도. 정말 크게 하락을 하면 이 정도는 보고 있는데, 뭐 2000포인트를 깨져서 뭐 1800 간다. 이런 거는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온다고 좀 생각을 하실까봐 이렇게 전망을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다 달라고 좀 물어봐 주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안 올 수도 있고요. 이 정말 크게 영향을 받으면은 11월에 뭐 이 정도는 열어둘 수도 있다.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시장이 그렇다고 뭐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한번 이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 있고요. 이렇게 11월은 그런 이슈가 빨리 마무리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좀 흔들릴 수가 있다. 요 정도로 좀 잡고 가시면은 방향을 좀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주식 매수하실 때는 항상 이제 분할 매수 334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경기주 같이 싼 종목을 모아 가려고 하면 뭐 이삭죽기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씩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이제 모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비중 분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대형주는 한 15% 종목당 이제 최대로 가면은 중소형주는 한 10%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종목을 한 종목에 뭐 80%, 90% 이렇게 몰빵을 해놓으면은 그 종목이 흔들릴 때마다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분산, 포트 업종별로 이렇게 분산도 좀 필요하고요. 항상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누구와 똑같이 들어가도 난 더 단가가 싸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주식 계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자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습관이 되시면은요 손실을 많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절대 잦은 매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낙폭과대나 싼 종목들은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관점이고요. 오늘 이제 11월 1일이고 11월에는 빅 이슈가 이거죠.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 양도세 부분. 우리나라 양도세 부분은 이번 주에 내용이 이제 나올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 부분은 11월에 이렇게 흐름을 잡고 보시면은 11월 투자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투자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상황들을 맞춰서 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